혼인무효가 많이 되나 봐요. 또 댓글이 달렸어요. 가끔 되는 분들 있어요. 저는 22년에 지인 소개로 베트남에 가서 결혼하고 23년 초에 신부가 입국했는데 입국한 지 일주일 되지 않아 돈 벌겠다고 아무 말 없이 가출해 우여곡절 끝에 혼인무효 소송으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국내 헤이그 송달 촉탁으로 베트남에서 이 여자가 이혼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예 베트남 결혼을 안 한 생각이면 그렇지만 또 지금은 그때를 생각하면 하고 싶지 않지만 저와 같이 간 동생은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인연이란 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서요. 그래서 문의드리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한다면 문제가 될 일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생각해보면 국내에서는 혼인무효가 됐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되지만 그리고 5년 지나도 문제는 없겠지만 베트남에서 이 여자의 이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 해서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가장 근본을 아시면 돼요. 근본은 뭐냐? 한국 혼인신고는 한국 혼인신고, 베트남 혼인신고는 베트남 혼인신고. 두 개가 완전 별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혼도 별개고. 한국은 이제 이분이 이혼을 하든 혼인무효를 받았든 혼인무효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 신랑에 대한 거는 끝이 난 거예요. 베트남 쪽은 신랑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예. 그러면 원래 이제 한국에 혼인무효된 걸 가지고 이 서류를 베트남 쪽으로 보내줘서 베트남에서도 처리를 하면 돼요. 근데 베트남은 베트남도 따로 이혼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베트남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그냥 서류를 보낸 거예요. 답변도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두면 저쪽에서는 연락 없으니까 연락 없는 대로 단독 이혼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신랑분은 베트남 쪽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게 다시 결혼을 할 때 어차피 여성이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결혼을 할 때 한국의 미혼이잖아요. 요 근거 서류만 갖고 베트남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그 신부의 같은 지역은 조금 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약간의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는 뭐냐면 신랑이 여권을 새로 만들어요. 여권 번호를 다르게. 그거도 그냥 대비지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한국 사람하고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혼인대장에 등재를 하잖아요. 그거는 아직까지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신부 호적에도 신랑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관할 지역의 대장에 관할 지역 전산에는 들어가 있겠죠. 그 대신 신부가 또 이혼을 하니까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신부와 결혼할 때는 요 신랑의 이혼 증명서, 한국에서 이혼이 됐던 독신이잖아요. 혼인무효가 되면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요 서류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 베트남 사람과 결혼했다, 이혼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여성과 혼인을 접수할 때 앞에 여성과 베트남 이혼한 걸 같이 접수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여자가 단독으로 이혼을 했든 안 했든 그 지방에 신청을 해서 서류를 받아내야 되세요. 그러니까 만약 이혼이 안 됐으면은 이혼을 접수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전 와이프의 그 서류가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도 이제 저희 업자들끼리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베트남 전산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민등록증은 전국 다 전산화가 됐어요. 최근에 며칠 전에 차량이나 운전면허증도 완전 전산화가 다 끝났어요. 제가 교통경찰한테 걸렸어요. 제 면허증을 이 사람들이 바로 딱 휴대폰하고 스캔 딱 찍으니까 제 면허증 리스트가 쫙 휴대폰에 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차 있잖아요. 차를 이제 카메라에 찍혔잖아요. 차 남발 저거 따다다닥 치니까 그 차주 주소부터 해갖고 쫙 등록된 게 다 떠요. 그러면 결국은 경찰도 이제 그 정도까지 차량이나 운전면허증, 신부들 지금 현재 그 어느 정도까지 호적이 된 이게 전산화가 됐냐면 신부들도 이제 요즘 베트남 사람들이 앱이 있어요.
어플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에 등록을 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베트남 정보가 다 들어가요. 이 사람이 재산이 뭐뭐 있는가도 거기 뜹디다. 요번에 제가 거주증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와이프가 그 등록된 걸 거기서 뭘 처리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누구 말로는 좀 있으면 통장 돈이 얼마 들어간 것도 다 앞으로 다 뜰 거다 이렇게 하던데 그거는 모르겠고 솔직히. 그럼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건데. 아니 근데 본인만 확인되는 거죠. 본인만 확인되는데 정부 기관에서는 다 볼 수 있다 소리잖아요. 내가 내 걸 줘야 하면 정부 기관은 다 볼 수 있다 소리잖아요. 이게 한 앱에 이 사람 모든 정보, 이 사람 기본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의 주민등록상, 가족관계증명서상, 이 사람이 재산상, 혼인 여부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한국만 단독으로 돼 있으면 이혼이든 독신으로만 돼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베트남 진행하는데. 근데 조금 대비를 할 때 그분이 새로 할 때 여권 정도는 새로 만들어서 여권 번호는 틀리도록 해서 진행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고 신부 같은 지역은 피해라. 그래서 건터 같으면 건터 피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안타까운 게 2주 만에, 일주일 만에 도망갔대잖아. 자, 제가 하나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신부들이 가자마자 도망간다. 거의 표가 납니다. 결혼 과정에서. 네, 결혼 과정에서 표가 나요. 신부가 신랑을 열렬하게 좋아하지 않거나 처음에 결혼할 때는 잘했는데 가만 갈수록 밍밍해져요. 그 다음에 자꾸 중간중간에 돈, 휴대폰 뭐 이런 문제 등등 신랑하고 약간 트러블이 한 번 생겼거나 자 신부하고 예를 들어서 트러블이 세게 붙었어요. 나중에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화해는 했지만 이 신부 마음속에는 꼭 한 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부들은 어떠냐 한국 딱 도착하잖아요. 도착하자마자 탁 태도가 돌변합니다. 남편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부들이 용돈을 추가로 요구하고 용돈 문제로 신랑하고 다투거나 뭐 휴대폰 사달라 뭐 사달라 이런 식으로 다투거나 그 다음에 신랑하고 크게 싸워서 안 살아요 이렇게 한번 이 정도까지 싸웠다. 근데 다시 합의를 했다. 90% 이상은 한국 가면 도망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참는 거예요. 도망가기 위해서. 일단은 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간이 지날 때 신부가 점점 신랑을 좋아하는 우리 본인 신랑들이 우리 와이프 진짜 내가 좋아하는 감을 느끼죠. 가만 갈수록 더 좋아하는 감을 느껴야 돼요. 가만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잘해요. 왜? 신부도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이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상 처음부터 계획적인 사람 일부 있을 수도 있겠죠. 옛날에 이 베트남 북쪽에서 위장결혼 아예 돈을 주고 그렇게 들어온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 근데 처음부터 이 신부들은 그래도 좋은 신랑 만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살 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신랑하고 트러블이 생기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 욕구를 못 채워주거나 금전적인 걸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신부들은 이제 마음속에 신랑에 대한 마음은 없어진 거예요. 그걸 반드시 본인은 느낍니다. 가만 갈수록 밍밍해진다니까요. 그런 게 있을 때는 바로. 가차없이 못 쳐야 돼요. 근데 제가 서류 좀 해주는 분 한 분한테도 아니라고 멈춰라 해도 이 신랑을 못 멈추고 있네요. 지금요. 신부가 보따리싸고 또 갔어요. 두 같이 있다가 신부는 이혼하겠다. 이혼 위임자까지 갔는데 신랑은 다시 어떻게 될 수 없을까요? 또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99% 아닌 100% 당신 그 여자는 못 사니까 여기서 수도하락하는데 신랑들은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될 수 있을까? 제가 잘하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반드시 와이프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거다 미지가 이렇게 돼가는 느낌이 들 때는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신부가 금전적으로 자꾸 요구한다. 뭐 엄마가 아팠다가 뭐 하면 돈 없다. 이거는요
100%못 삽니다.